자, 그러니까 이게 앞 파일하고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이게 연습 3마 유제 24-3하고 유제 24-4가 좀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다른 감이 있어서 이 두 문제를 연습 3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제 24-3을 볼게요.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가 임의의 두 정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정수죠. 정수. 이번에는 또 실수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기호를 봤더니 이게 약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뒤에 있는 것도 약속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1로 봐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대표격으로 x, 대표격으로 y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숫자를 서로 더해주고 또 그 숫자를 서로 빼주는데, 더해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빼줄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는 거냐,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주는 거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f1과 f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1 이 f1은 지금 어떻게 볼 것이냐, f1이 아니네, f0네. 선생님, 이게 모니터상으로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f0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f2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두 개를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좀 이런 방법으로 좀 해볼게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F1도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러면은 F1에다가 F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F1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퀄 이렇게 하면은 요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앞에 거 뒤에 거 다 하고요. 플러스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겁니다. 자, 이 F1은 1이라서 1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좌변은, 우변을 보면은 이거는 F2가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네. 플러스 F0가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네.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과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2와 F0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된다는 겁니다. 1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1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다른 거 넣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 넣어봅니다. 순수상이 순수상이 1, 0나 1,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1,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거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F1하고 F0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F0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퀄, 이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잖아요. 1 플러스 0,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뭐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F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F1은 1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F1이고요. F1은 뭐죠? 1이잖아요. 1을 적어 놓고, 이것도 F1이잖아요. F1은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F0가 나와버리네요. F0는 2에다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F0가 2니까 요거 하나는 값을 구했네요. 그 F0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F2 이렇게 될 거고 F0는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값이 1이니까 요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2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 F0는 0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겁니다.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됐고, 유제 24-4를 한번 보세요. 유제 24-4는 좀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자,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해뒀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렇게 F라고 하는 거는 뒤에 게 함수 관계식이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식을 하나 곱해놨죠. 더하기. 마찬가지 형태고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f5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이런 것도 안 줬죠. F0는 뭐 1이라든지 F1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F5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지금 F5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F5가 만들어지면 F가 있는 장소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F5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3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 3이 들어가면 F-1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걸 이쪽을 F5를 만들려면은요, F5를 만들려면은 X는 마이너스 3이 필요합니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 다 넣어봐야 됩니다. 그럼 식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연립할 것 같네요, 느낌상.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을 좀 바꾸어 가지고. 자, 첫 번째, X 대신에 3을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X 대신 3. 그럼 5가 되죠. 그 다음에 F-1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가 있어서 적어주고 7이 될 거죠. 그 다음에 F5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값이 1이에요. 두 번째,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남죠. F5가 될 것 같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5가 나오고요. F-1이 됩니다. 이것도 1이죠. 그죠? 이것도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금 F5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F5를 뭐라고 두겠습니까? F5를 X라고 둘게요. 그럼 F-1이 여기도 또 보이잖아요. F-1을 Y라고 이렇게 대치를 하겠습니다. let. 자, 그러면은 1번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1번식은 5 F1이 뭐죠? Y입니다. 플러스 7 F5가 뭐죠? X죠. 이퀄 1입니다. 2번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프라임을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Y부터, 즉 Y가 지금 F1인데 요거부터 먼저 적을 거 마이너스 5Y 그 다음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쉐리때리 대보면 알겠네요. 그죠? 이게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금방 알 겁니다. 이게 대버리면은 없어지고 대버리면 6x가 되고 2가 남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x잖아요. F5가 x라고 그랬으니까 x는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1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F5는요 3분의 1인 거죠. 이게 우리가 구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유제 24-5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기본 24-3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건 함수의 그래프 문제거든요. 잠깐 이제 잊어먹은 것 같으니까 조금 한번 복습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때 이게 그래프에도 이거 집합 개념이니까 집합 개념의 그 수학적 표기법을 이용합니다. 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G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이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x 좌표, x축과 y 좌표가 있으면은 요 좌표가 뭐 2,2고 요 좌표가 4,1이고 요 좌표가 6,3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2,2 괄호 닫고 4,1 괄호 닫고 6,3 괄호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라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고, 이거는 플라팅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는 거고, 이런 거는 이거를 이제 함수, 만일 이런 함수 이름이 f라고 하면 f에 그래프가 있을 거잖아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거든요.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거의 기하학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순서상으로 들어간 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좀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 24-3을 보시면은 기본 24-3을 보시면은 두 집합 x, y가 있는데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집합 x의 대표 원소를 스몰 x라고 한다면 관계식이 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함수값이 도출된다. 11이 아니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x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살짝 지워버리고요. x 플러스 1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g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퀄. 자, 집합 기호 열고 순서상 자 1이 들어가 함수니까 1, 2, 3, 4가 다 대응돼야 됩니다. 여기 정의역이니까요. 여기가 공역이죠. 자, 그러면 1에다가 1 다음에 2가 될 거니까 1 넣으니까 2가 나오고요. 2 넣으면 3 나오고요. 3 넣으면 4 나오고요. 콤마 빠졌네. 4 나오면은 5 나오고요.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저 기하학적 표현을 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김에 예쁘게 그리지 마.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자, 그러면은 1,1 여기가 1. 어이구, 화살표가 있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그래프 좀 더 올라갈게요. 이렇게 여기가 5. 자, 그렇게 돼 있으면은 1,2니까 하나 여기 점 찍고, 2,3이니까 하나 여기 점 찍고, 3,4니까 여기 점 찍고, 4,5니까 여기 점 찍고, 친절하게 점선으로 연결하면 더 좋고, 친절하게 점선으로 연결하면 더 좋고, 하기 싫어서 안 할 거고, 선생님이 이거 직선 쫙 그어다닙니까? 안 됩니다. 왜? 정의역이 1, 2, 3, 4니까 1, 2, 3, 4니까 그거에만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죠. 만일 여기에 직선을 넣어버리면 1과 2 사이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대응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의역 규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대로. 자, 그 다음에 함수 f의 치역을 말하라. 치역이 여기 있네요. 2, 3, 4, 5 이게 치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치역은 y라고 해볼까? 치역 y는 스몰 y는 이 집합이니까 대문자를 써야겠네. 그럼 y는 또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치역으로 그대로 두자. 자, 2, 3, 4, 5 이렇게 되죠. 콤마. 이게 다네요. 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유제 24-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문제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앞에 거는 플러스 1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인 것 뿐입니다. 1부터 4까지 정수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유제 24-7이에요. 24-7은 이 보기가 4개 뿐인데 요즘 보기 4개짜리 잘 안 나오는데. 자, 문제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가 안 읽고 막 덤벼들지 마세요. 다음은 두 집합 x, y가 이렇게 있는데 x의 원소, y의 원소를 이렇게 말할 건데 그것의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자, 집합 x에서 집합 y의 함수인 것은, 그러니까 함수 아닌 게 많다는 이야기네. 함수인 건 한 개뿐이고.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세로로 줄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안 돼. 한 개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2개 만나고 이건 3개나 만나고, 이거 안 돼. 그러면 1일 때 여기 좌표평면 1개, 2개 점이 이게 x가 정해진 게 있잖아. 지금 1개, 2개, 3개, 4개잖아. 그럼 점도 1개, 2개,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1개밖에 안 맞는 이거 답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2에 해당되는 게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 3번은 답이 아니죠. 이건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으로 기본 24-3입니다. 이건 함수의 종류예요. 잠깐 선생님 물 한 잔만 좀 먹을게요. 목이 좀 칼칼하네요. 24-4입니다. 이 24-4는 함수의 종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함수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있었죠. 거기 문제 이제 다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문제부터 보시면 x, y 집합들이 있고요. x에서 y로 해. x에서 y로 해. 몇 개냐? 뭐가? 함수가 몇 개냐? 1대1 대응은 또 몇 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수가 되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a가 1에 연결됐을 경우와 a가 2에 연결됐을 경우와 a가 3에 연결됐을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선생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면 그림을 그려서 벤다이어그램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도식화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게 1, 2, 여기 x가 1, 2, 3이 아닌가? x가 뭐지? ABC네요. x가 A, B, C고요. 그 다음에 y가 뭐죠? 1, 2, 3입니다.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만일 1에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A가 1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A가 2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A가 3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 경우의 숫자는 이 경우에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좋아. A가 1에 대응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 B가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 것이냐. B는 A가 1에 갔다고 해서 못 갑니까? 가죠. 왜 못 가요? 그렇다면 B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C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함수의 개수는 A가 대응이 되는 경우의 숫자가 세 가지고요. B가 대응이 되는 그 경우의 수도 세 가지고 C가 대응되는 경우의 숫자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가 대응이 됐을 때 B가 대응 안 되면 안 되죠. A가 대응이 됐을 때 C가 대응이 안 되면 안 되죠. 그 말은 A, B, C가 동시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함수의 가지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이거 27가지가 나옵니다. 요 속에는 함수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경우에 숫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답은 27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이냐. 1대1 대응이니까요.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고, 즉 1대1 함수라 그런 거는 A가 만일 1에 대응이 되면 B는 1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거기에 대응 치역도 달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대응되는 경우의 가지수는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모두 세 가지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모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B가 1로 못 가니까 B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B가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C는 2나 1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서 또 경우의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1대1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A가 대응되는 경우의 거주는 세 가지라면 B는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C는 A와 B가 선택한 걸 빼놓고 나머지 한 가지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돼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모두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제 24-8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함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는 1대1 대응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함수 개수 A가 여기 대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그것이 B, C, D도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건 256이죠. 그죠?
그 다음에 x에서 y로 1대1 대응입니다.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4, 3, 12에다가 2배를 해줘야 되니까 24개가 되겠죠. 이렇게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건 나중에 배울 텐데 4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24-8이 이제 된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런데 이게 물 좀 마시니라고 적었습니다. 연습 문제 24단은 그 페이지 한 177페이지 정도 보면 연습 문제 7번이 보일 겁니다. 이 연습 문제 7번.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x하고 y하고 집합을 줬는데 x의 모든 원소의 x에 대하여 이봐, 여기 fx가 아니라 또 이상한 게 붙었죠. xfx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상수 함수라 그랬어요. 앞에 거는 1대1 함수까지만 해봤잖아요. 그 개수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방향은 x에서 y로 가는 거다. 즉 이걸 정의역으로 삼고 요거를 공역으로 삼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한번 내볼게요. 여기 x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지 x, fx를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그 스몰 x로 적어주는 게 낫겠네.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제로가 되고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f-1 이렇게 돼가지고 값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대응될 겁니다. 제로가 들어가면 제로 곱하기 f 제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으면 1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그러한 여기에 관련된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죠? 근데 그것이 상수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수함수가 된다는 이것 때문에 요 값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곱하기 f 제로 이퀄 1 곱하기 f1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 곱하기 f0는요 요게 f0 값이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제로랑 곱해졌으니까 이게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제로가요. 얘도 제로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f-1 요게 제로란 이야기인데 이게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1은 제로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1 곱하기 f1이죠. 요게 제로란 이야기인데 이게 제로가 아니니까 이게 제로가 돼야 이게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f1도 제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여기를 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이번엔 x고 이건 y인 겁니다. x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이고 제로고 1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제로고 1이고 2예요.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비틀어놨네.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다른 함수네. 그러니까 f-1은 제로에 대응돼야 되고 이쪽이죠. 그 다음에 f1은 제로에 대응돼야 되니까 이쪽입니다. 이게 상수함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상수함수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상수함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고 1이 제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함수가 되려면 이게 남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구만. 이게 남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디에다 대응시킬 것이냐. 그것의 개수는 몇 개냐 이 말이지.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이 제로에 대응되고 1이 제로에 대응되는 것은 빼박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돼요. 이 경우의 가지수 한 개 곱하기 그와 동시에 제로는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얘가 제로기 때문에 f0가 값의 관계가 있습니까? 얘가 제로가 되는데 없습니다. f0가 2에 대응 마이너스 2에 대응되든 여기에 대응되든 여기에 대응되든 여기에 대응되든 여기에 대응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5가지로 나오죠. 답 3번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선풍기를 켜놨더니 좀 목이 좀 킥킥하기도 하고 이게 이 문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한번 볼까요? 저기 집합 x가 나와 있고 집합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래요.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른 겁니다. 공역하고 치역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f가 함수 f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대요. 약속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간별로. 자, 그런데 이 f가 함등 함수래요. 1대1 함수 f가 항등 함수가 될 때, 항등 함수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함수 상자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몰라도 1 들어가면은 1이 나오고요. 2 들어가면 아이고야 광고 전화했습니다. 광고 전화. 자,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은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가가 들어가면 가가 나오고 A가 들어가면 A가 나오고 이게 항등함수거든요. 하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 A 플러스 B 값을 특정해봐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정의역이 A, B입니다. 그래서 X 집단을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그럼 Y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A가 대응되는 건 A가 돼야 되고 B에 대응되는 거는 B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fx라고 하는 거는 2-x 3 x-6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a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런데 이것이 얘인데 얘가 항등함수란 말은 이 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 그대로 구간별로 x가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fx가 뭘로 적혀진다? 2-x로 적혀진다. 이게 항등함수란 말은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2-x가 같아져야 돼요. 넘어가면 2x가 되고 2가 되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나옵니다. 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x 1이 나왔을 때 이 범위를 잘 봐두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x가 1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x가 2하고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이 식이 만족하잖아요. fx 이거는요 3x-6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x는 3x-6이 됩니다. 그러면은 2x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x 3이 요걸 만족하냐고요? 만족하죠. 그래서 이 x의 원소들이 1과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이면 3이든 아니면 여기 3이든 1이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일 1이면 3이면 요게 1, 3으로 대응될 거고 3과 1이면 3과 1로 대응이 될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A, B는 누가 1인지 누가 3인지는 모르지만 합은 4가 나올 것 같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4단원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5단원의 이론을 합석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합성함수가 역함수가 나오는데 그 내용도 익혀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연습을 하고 익히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